시어머니가 찬장문을 세게 닫으며 나를 바라보셨어요. 수진아, 우리 아들이 너 같은 애랑 결혼해서 참 안 됐다. 저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결혼한 지 채 일주일도 안 된 상황이었거든요. 어머니, 그런 말씀은 내가 뭔 말을 못하겠니? 우리 집안 체면을 생각해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마치 얼음장 같았죠. 체면이요. 너 같은 애가 우리 며느리라니. 정말 팔자가 사납다.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앞으로 30년이 어떻게 흘러갈지를요. 사연 곧 시작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결혼하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시어머니가 이렇게까지 저를 싫어하실 줄은요. 아니, 정확히는 싫어한다는 표현보다는 증오에 가까웠죠. 결혼식 당날부터 그 조짐은 있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고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시어머니께서 들어오셨어요. 처음엔 축하 인사라도 해주시려나 싶었는데요. 수진아, 너 우리 아들한테 뭘 했길래 결혼까지 하겠다고 하니? 그게 시어머니가 며느리 된 저에게 하신 첫 말이었어요. 축하는커녕 마치 제가 무슨 나쁜 짓이라도 한 것처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예감이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설마 했죠. 시간이 지나면 마음을 열어주시겠지 하고요. 얼마나 순진했는지 몰라요. 신혼집은 시댁 근처로 정했습니다. 남편이 장남이라서 시부모님을 가까이서 모셔야 한다고 했거든요. 저도 효부적인 며느리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기꺼이 동의했죠. 결혼하고 나서 첫 번째 일요일이었어요.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시어머니께서 저를 보시더니 한숨을 푹 쉬셨어요. 아이고, 왔구나. 인사를 드려도 시큰둥하셨고요. 그날 점심 준비를 도와드리겠다고 했더니요. 됐어. 너 같은 애가 뭘 도와. 밖에 나가서 기다려. 부엌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셨어요. 그러고는 남편한테만 이것저것 싸주시면서요. 우리 아들 많이 먹어. 집에서 제대로 못 먹고 있지. 제 앞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치 제가 남편을 굶기고 있다는 듯이요. 남편은 그런 상황이 어색했는지 저를 쳐다보더니 괜찮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죠. 전혀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남편한테 얘기했어요. 여보, 어머니께서 저를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어머니가 원래 그러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남편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이게 시작이라는 걸요. 그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시련이 시작됐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하루 걸러 하루꼴로 전화를 하셨어요. 수진아, 우리 아들 밥은 제대로 챙겨주고 있니? 밥상은 푸짐하게 차려주고 있고요. 푸짐하게. 너 같은 애가 뭘 알겠니? 우리 아들이 얼마나 까다로운 입맛인지. 까다롭지 않으신데요. 말대꾸 하지 마라. 내가 뭘 안다고. 매번 그런 식이었어요. 제가 뭘 해도 어떻게 대답해도 트집을 잡으셨죠.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우리 집에 오셨는데요. 문 좀 열어봐. 인터폰으로 말씀하시더니 문을 열어드렸더니 냉장고를 확인하러 오셨더라고요. 어디 보자. 우리 아들 먹을 게 있나? 냉장고를 열어보시더니 혀를 차셨어요. 이게 뭐니? 반찬이 이게 다야. 어제 만든 것들이 있어서요. 어제 만든 걸 또 먹여. 우리 아들이 무슨 남은 음식 먹는 사람이니? 그러고는 큰 봉지를 들고 오셨더라고요. 직접 만드신 반찬들을 가져오신 거였어요. 앞으로는 내가 해다 줄 테니까 너는 신경 쓰지 마라. 고맙긴 했지만 기분이 묘했어요. 마치 제가 남편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다고 핀잔을 주시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위축되기 시작했어요. 뭘 해도 시어머니 눈에는 차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결혼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였어요. 시댁에서 가족 모임이 있었는데 시누이들도 다 모였거든요. 저는 열심히 도와드리려고 했어요. 언니, 제가 설거지 할게요. 시누이가 괜찮다고 했는데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됐어. 수진이는 가만히 있어. 서툴러서 그릇만 깨트릴 텐데. 온 가족이 보는 앞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요. 그날 밤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어머니께서 저를 너무 어려워하세요. 뭘 해도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아요. 남편은 한숨을 쉬더니 말했어요. 어머니가 원래 까다로우셔. 나도 어릴 때부터 힘들었어. 그냥 참아줘.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참으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참는 게 쉽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의 잔소리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제가 입는 옷부터 시작해서 머리 스타일, 화장하는 것까지 모든 게 마음에 안 드신다고 하셨거든요. 수진아, 너 그 옷 어디서 샀니? 백화점에서 샀어요. 백화점. 돈 참 펑펑 쓰네.
우리 아들 돈으로. 제 돈으로 산 건데요. 내 돈, 우리 아들 돈 따로 있니? 결혼하면 다 한 집안 돈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였지만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머리 좀 단정하게 해라. 그게 뭐니 파마까지 해가지고 머리가 곱슬거려서 펴드린 건데요. 곱슬거리면 곱슬거리는 대로 두지. 괜히 돈 쓸 일 만들고 어떻게 해도 잘못이었어요. 곱슬거리면 지저분하다고 하시고 펴면 돈 쓴다고 하시고요. 가장 힘들었던 건 명절이었어요. 첫 번째 추석이었는데 저는 며느리로서 최선을 다하고 싶었거든요. 미리 시어머니께 무엇을 도와드릴지 여쭤봤어요. 어머니, 제가 뭘 준비해 드릴까요? 됐어. 너 같은 애가 뭘 하겠니? 그냥 와서 앉아만 있어. 그래도 빈손으로 갈 수는 없어서 과일이라도 사갔어요. 비싼 사과를 한 박스 샀거든요. 어머니께 드렸더니요. 이런 거 사올 돈으로 우리 아들 좋은 거라도 해먹이지. 과일도 문제였어요. 명절 당일에는 더 심했어요. 다른 며느리들은 다 음식 준비를 도왔는데 저만 혼자 앉아있게 하시더라고요. 수진이는 가만히 있어. 부엌 일은 할 줄 아는 사람이 해야지. 다른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얼마나 민망했는지 몰라요. 마치 제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남편한테 울면서 말했어요. 여보, 저 정말 힘들어요. 어머니께서 저를 너무 미워하세요. 남편은 피곤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머니가 원래 그래. 다른 며느리들한테도 그러셨어. 너만 그런 게 아니야.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다른 며느리들한테는 그러지 않으셨다는 걸요. 시누이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른 며느리들은 시어머니와 잘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유독 저만 그런 대우를 받는 거였어요. 결혼 첫 해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매일매일이 전쟁 같았어요. 시어머니의 한마디 한마디가 저를 짓눌렀죠. 그때만 해도 저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해졌거든요. 남편이 소파에 털썩 앉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수진아, 어머니한테 또 뭐라고 했어? 저는 부엌에서 접시를 닦던 손을 멈췄습니다. 뭐라고 한 게 아니라 어머니께서 먼저. 그만해. 정말 지겹다. 남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가득했어요. 15년 만에 처음 듣는 어조였죠. 여보, 내 말 좀 들어봐요. 들을 게 뭐가 있어. 매번 똑같잖아. 어머니 흉보고 불평하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남편마저 저를 떠날 수도 있다는 걸요. 결혼한 지 15년이 지났을 때였어요. 저는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시어머니의 핀잔, 간섭, 그리고 남편의 무관심까지요.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셨거든요. 수진아, 우리 아들 감기 걸렸다면서. 네, 며칠 전부터 기침을 하셔서요. 내가 삼계탕 끓여놨으니까 가져가라. 고맙습니다. 고맙긴. 내가 제대로 챙겨줬으면 감기나 걸렸겠니? 또 시작이었어요. 남편이 감기에 걸린 것도 제 탓이라는 거죠. 시댁에 삼계탕을 받으러 갔는데 시어머니께서 저를 보시더니 한숨을 쉬셨어요. 수진아, 너 요즘 살 좀 쪘지? 그런가요? 그런가요가 아니라 눈에 띄게 쪘어. 우리 아들한테 미안하지도 않니? 40을 넘기니까 살이 좀 붙었거든요. 자연스러운 일인데 그것도 잘못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고는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너 같은 며느리 둬서 우리 아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니? 그날 집에 돌아와서 남편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여보, 어머니께서 제가 살쪘다고 하시면서 남편이 저를 쳐다보더니 대답했어요. 좀 쪘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남편까지 그런 말을 하다니요. 여보, 요즘 관리를 안 하는 것 같아. 예전에는 그래도 신경 썼는데 그때부터였어요. 남편이 저를 보는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한 게요. 시어머니의 말에 점점 동조하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엔 저를 감싸주려고 했는데 15년이 지나니까 지치셨나 봐요. 며칠 후에 또 시댁에서 일이 있었어요. 시아버지 생신이었거든요. 저는 정성껏 준비했어요. 선물도 미리 준비하고 시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음식도 만들어 갔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제가 만든 음식을 보시더니요. 이게 뭐니? 간도 안 맞고. 맛을 보시더니 표정을 찌푸리셨어요. 다시 해와. 네. 다시 해오라고 하니까 어떡해요. 집에 가서 다시 만들어 왔어요. 그런데 그것도 마음에 안 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답답해. 내가 해야겠다. 결국 시어머니께서 직접 하셨어요. 저는 그냥 앉아만 있었죠. 그날 집에 돌아와서 남편한테 하소연했어요. 여보, 오늘 정말 힘들었어요. 어머니께서. 남편이 저를 째려보더니 말했어요.
너 정말 어머니한테 뭔 원한이라도 있어. 원한이요. 매번 어머니 흉만 보고. 정말 지겹다.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15년 동안 참고 참았는데 하소연조차 할 수 없다는 거였거든요. 그때부터 남편과의 관계도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집에 와서도 말을 잘 안 했고 주말에도 혼자 어디 나가곤 했어요.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우리 집에 오셨는데요. 수진아, 우리 아들 어디 갔니? 회사 일이 있어서 나가셨어요. 회사 일. 토요일에 무슨 회사 일이야? 정말 급한 일이 있다고 하셨어요. 거짓말 하지 마라. 우리 아들이 집에 있기 싫어서 나간 거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긴. 너 때문에 우리 아들이 집에도 못 있겠다고 하더라. 시어머니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보니까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저 흉을 본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남편이 집에 들어왔을 때 물어봤어요. 여보, 어머니한테 제 얘기하셨어요. 뭔 얘기? 제가 집에 있기 싫어서 나간다고요. 남편이 한참 말이 없더니 대답했어요. 그런 말 한 적 없어. 하지만 표정을 보니까 거짓말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정말 외로워졌어요. 시어머니는 물론이고 남편마저 제 편이 아니었거든요. 20년째 되던 해에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저희 딸이 고등학생이 되었는데 시어머니께서 딸한테까지 간섭을 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우리 손녀 공부는 잘하니? 네,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긴. 성적표 좀 보자. 딸의 성적표를 보시더니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게 뭐니? 이런 성적으로 대학을 어떻게 가려고? 나름 잘하고 있는데요. 잘하고 있다고. 너 닮아서 공부를 못하나 보네. 딸 앞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딸이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몰라요. 그날 밤 딸이 저한테 와서 물어봤어요. 엄마, 할머니가 왜 그래요? 저 뭘 잘못했어요? 딸의 상처받은 표정을 보니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다음 날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니, 어제 아이한테 하신 말씀이 너무 심하셨어요. 심하긴 뭐가 심해. 사실을 말한 건데. 아이가 상처받았어요. 상처받을 소리를 들을 일을 하지 말았어야지. 그러고는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내가 제대로 교육을 못 시켜서 그래. 엄마 닮아서 애가 그렇지. 그 말에 저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뭐, 너 지금 나한테 대들어. 아니에요. 그냥 아이한테는 좀 좋게 말씀해 주세요. 좋게. 내가 뭔 나쁜 말을 했다고. 결국 시어머니께서 화를 내시며 전화를 끊으셨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저한테 화를 냈어요. 수진아, 어머니한테 뭐라고 했어? 딸한테 심한 말씀을 하셔서 좀 자제해달라고 했어요. 자제해달라고. 내가 어머니한테 그런 말을 했다고.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그냥 아이를 생각해서. 아이를 생각한다면서 할머니한테 대드는 게 맞아. 대든 게 아니라. 대든 거 맞잖아. 정말 너라는 사람은. 그때 남편이 한 말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수진아, 정말 지겹다. 매일 어머니 얘기만 하고 불평만 하고. 도대체 언제까지 이럴 거야? 여보, 어머니한테 사과해. 당장. 사과요. 그래, 사과.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대든 걸 사과하라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20년 동안 참고 참았는데 딸을 보호하려고 한 말조차 잘못이라는 거였거든요. 그날 밤 남편이 잠든 후에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20년 동안의 결혼 생활을 되돌아보면서요. 정말 힘들었어요. 매일매일이 전쟁 같았고 집이 편안한 곳이 아니라 전쟁터 같았거든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이혼을 생각했어요. 더 이상 이런 생활을 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인터넷으로 이혼 절차에 대해서 검색해 봤어요. 이혼 사유, 절차, 필요한 서류들을요. 그러면서 눈물이 계속 났어요. 20년 동안 버티고 버텨왔는데 결국 이런 선택을 해야 하나 싶어서요. 다음 날 법무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봤어요. 이혼 상담을 받고 싶은데요. 네, 언제 오실 수 있으세요? 이번 주 중으로요. 그렇게 저는 정말로 이혼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동안의 결혼 생활을 끝낼 준비를요. 시어머니께서 병원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80이 넘으신 나이에 갑자기 쓰러지셨거든요. 수진아, 시어머니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목소리가 많이 약해져 있었죠. 네, 어머니. 미안하다. 그 한마디에 저는 지난 30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어머니, 내가 너한테 너무 심했구나.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모든 게 달라질 거라는 걸요. 법무사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고 나서 집에 돌아왔을 때예요. 마음이 정말 복잡했어요.
이혼 서류를 준비하면서도 이게 정말 맞는 일인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저녁 남편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수진아, 우리 얘기 좀 하자.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남편이 눈치챈 건 아닌가 싶어서요. 어머니한테 사과했어. 남편이 의외의 말을 했어요. 네. 어머니께서 아이한테 너무 심하게 말씀하셨다고 하시더라. 그런가요? 그리고 너한테도 미안하다고 하셨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시어머니께서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신다니요. 30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거든요. 정말이요? 응. 어머니가 그동안 너를 너무 힘들게 했다고 하시더라.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의 사과가 진심인지 아니면 그냥 하신 말씀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며칠 후 시어머니께서 직접 전화를 하셨어요. 수진아, 시간 있을 때 잠깐 나와봐. 네. 시댁에 갔을 때 시어머니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조금 어색해 보이셨거든요. 앉아. 네. 수진아, 내가 그동안 너한테 너무 심했구나. 어머니, 처음엔 내가 우리 아들한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어. 솔직히 말하면 내가 마음에 안 들었어. 시어머니께서 솔직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20년이 넘게 지나고 보니까 내가 우리 집안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지 알겠더라. 저는 눈물이 났어요. 처음으로 시어머니께서 제 마음을 알아주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특히 우리 손녀 키우는 걸 보니까 내가 얼마나 좋은 엄마인지 알겠어. 그때서야 시어머니께서 제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봐주신 것 같았어요. 미안하다, 수진아. 내가 너를 너무 못살게 굴었구나. 어머니,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며느리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어떻게 괜찮아. 그날 저는 시어머니와 처음으로 진솔한 대화를 나눴어요. 그동안 쌓였던 오해들도 풀고요.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기를 처음에 저를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이유가 따로 있었다고 하셨어요. 사실 우리 아들이 너무 어려서 결혼한다고 했을 때 걱정이 많았어. 그리고 내가 너무 어려 보여서 우리 아들을 제대로 돌볼 수 있을까 싶었고, 그런 걱정이셨구나. 그런데 내가 그 걱정을 잘못 표현한 거야. 너를 믿지 못한다는 식으로. 시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아들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이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너무 조용해서 뭘 생각하는지 모르겠더라. 그게 답답했어. 제가 원래 말이 별로 없어서요. 그걸 내가 몰랐지. 내가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했어. 그런 오해들이 30년 동안 쌓여 있었던 거였어요.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완전히 달라진 건 아니었지만 예전처럼 날선 말씀은 안 하셨거든요. 하지만 진짜 변화가 일어난 건 그로부터 5년 후였어요.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그날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수진아, 어머니가 쓰러지셨어. 병원으로 와. 깜짝 놀라서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시어머니께서 의식을 잃고 계셨거든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뇌졸중이라고 하셨어요. 나이가 많으셔서 위험한 상황이라고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시어머니가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를요. 비록 30년 동안 힘들었지만 그래도 가족이었거든요. 시어머니께서 의식을 되찾으신 건 일주일 후였어요. 눈을 뜨시더니 저를 찾으셨어요. 수진이 어디 있니? 여기 있어요, 어머니. 그때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수진아, 고마워. 뭐가 고마우세요? 내가 아플 때 내가 가장 많이 돌봐줬구나. 병원에서 간병하는 동안 저는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밤새 지키기도 하고 시어머니가 드시고 싶어 하시는 음식도 해드리고요. 그런 제 모습을 보시면서 시어머니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신 것 같았어요. 수진아, 내가 너한테 정말 미안하다. 어머니, 30년 동안 너를 힘들게 했구나. 이제서야 내가 얼마나 좋은 며느리인지 알겠어. 그때 저도 눈물이 났어요. 30년을 기다린 말이었거든요. 시어머니께서 퇴원하신 후에는 정말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예전처럼 트집을 잡지도 않으시고 오히려 제가 힘들까봐 걱정해 주셨거든요. 수진아, 너 요즘 일이 많아서 힘들지? 괜찮아요, 어머니. 괜찮을 리가 있니? 우리 아들 회사 일도 바쁘고 딸 대학 준비도 해야 하고 시어머니께서 제 상황을 이해해 주시는 게 신기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저희 집에 오셨는데요. 수진아, 이거 내가 좋아할 것 같아서 사왔어. 뭘 사오셨어요? 내가 예전에 맛있다고 했던 떡이야. 시어머니께서 제가 좋아하는 걸 기억해서 사오신 거예요. 3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시어머니를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됐어요. 그분도 저와 마찬가지로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았던 거죠. 다만 표현하는 방식이 달랐을 뿐이었어요.
지금은 시어머니와 정말 편하게 지내고 있어요. 가끔 시댁에 가서 같이 차도 마시고 옛날 얘기도 하고요. 얼마 전에는 시어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수진아, 내가 우리 집 며느리가 되어줘서 정말 고마워. 어머니, 내가 늙어서 철이 들었나 봐. 그동안 너한테 정말 못했구나. 이제는 괜찮아요. 우리 아들이 너 같은 사람 만나서 정말 복 받았어. 그 말을 들으니까 지난 30년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지만 결국 서로를 이해하게 됐으니까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이혼하지 않기를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 그때 포기했다면 지금의 이런 관계는 불가능했을 테니까요. 시어머니께서 요즘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수진아,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3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진짜 가족이 됐으니까요. 그리고 남편도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저와 시어머니 사이에서 힘들어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잘 지내는 걸 보며 정말 좋아해요. 가끔 시어머니께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수진아, 내가 그때 너를 힘들게 한 건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참아줘서 고마워. 어머니,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하지만 정말이야. 내가 아니었다면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됐을지 몰라. 저도 이제는 시어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해요. 처음엔 의무감으로 시작했던 관계였지만 지금은 정말 가족이라는 느낌이거든요. 딸아이도 할머니와 정말 친해졌어요. 예전에는 할머니를 조금 무서워했는데 지금은 할머니 집에 놀러 가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시어머니께서 손자 며느리가 될 딸의 남자친구를 만나셨을 때도 정말 달랐어요. 수진아, 우리 손녀 남자친구 정말 괜찮은 것 같아. 너 어떻게 생각해? 저한테 의견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틀림없을 거야. 너는 사람 보는 눈이 있으니까. 시어머니께서 제 판단을 믿어주신다는 게 정말 신기했어요. 지금 60대가 된 저는 그때의 제 자신을 돌아보며 생각해요. 참 많이 참았구나, 잘 버텼구나 하고요. 물론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어요. 때로는 정말 포기하고 싶었고 실제로 이혼을 생각했던 적도 있었고요. 하지만 결국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해줬어요. 서로를 이해하게 해줬고 진짜 가족으로 만들어줬고요. 지금 젊은 며느리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너무 성급하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요. 물론 모든 고부 관계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노력해볼 가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시어머니들께도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며느리도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라는 걸 기억해달라고요. 조금만 더 따뜻하게 대해주시면 좋겠다고요. 지금 저와 시어머니는 정말 편한 사이가 됐어요. 가끔 둘이서 쇼핑도 가고 맛있는 거 먹으러도 가고요. 얼마 전에 시어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수진아,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 중 하나가 너를 며느리로 맞은 거야. 어머니, 정말이야. 내가 없었다면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됐을지 몰라. 그 말을 들으니까 지난 30년의 고생이 다 보상받는 느낌이었어요. 지금도 가끔 옛날 생각이 나요. 그때 정말 힘들었구나. 어떻게 그 시간을 견뎠을까 하고요.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아요. 그 모든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이런 관계가 가능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성장할 수 있었어요. 인내하는 법도 배웠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법도 배웠고요. 지금 시어머니께서 80대 중반이 되셨는데 건강하세요. 가끔 몸이 아프시면 제가 병원에 모시고 가기도 하고요.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세요. 수진아,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면 어떻게 하지? 저도 이제는 진심으로 시어머니를 모시고 싶어요. 가족이니까요. 이런 게 바로 시간의 힘인 것 같아요. 모든 걸 치유해주고 모든 걸 이해하게 해주는요. 지금 저희 가족은 정말 화목해요. 명절 때도 다 같이 모여서 즐겁게 지내고 평소에도 자주 연락하며 지내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관계를 유지해 나갈 거예요. 진짜 가족으로서 말이에요. 30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해피엔딩이 된 저희 이야기입니다.